2020년 1월 20일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입니다. 만 2년 회수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평범했던 일상을 빼앗기고 혼란의 시대를 사는 2022년의 우리.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도 해보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나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 모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청객처럼 찾아온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우리가 잃은 건 무엇이고 얻은 건 무엇일까요? 현장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텅 빈 거리. 당연하기만 했던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고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30년째 전주 삼천동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성훈, 임지현 부부.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부부 역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IMF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가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공과금도 못 낼 정도로 지금 힘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좀 여유 있게 드시고 가고 편안하게 잡수고 가시는데 거리두기 흔 이후로부터는 손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단골 손님 덕에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매출도 10분의 1로 줄어든 지 오래. 거기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겪게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좁으니까 1시간이라도 있으면 손님들이 술 드시고 이야기하고 그럴 텐데 9시 되면 나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짜증내요. 9시 되면 10분 전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알았다고 나간다고 막 그런다니까요. 직원도 줄이고 쉬는 날도 없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금 부부가 할 수 있는 건 더 좋은 날이 오길 묵묵히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라이더입니다. 작년 12월 24일부터요. 아이들을 셋을 키우다 보니까 이거는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도 체크할 수 있고 할 수 있어가지고. 코로나19로 일과 육아의 병행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 때문에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달 일을 시작한 건데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배달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야흐로 배달의 부흥기이자 라이더 전성시대. 거리엔 사람들은 사라지고 배달로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 11시부터 9시, 10시 정도까지요. 여자가 하기에는 위험하지 않냐. 오토바이도 사고가 많이 난다. 저는 그런 것보다 일단 애들을 좀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편견에 대한 걱정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아라 씨를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만든 것 같죠. 다녀왔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 배달 네, 주문이 그냥 많다 보니 간단하게. 정작 라이더들은 끼니를 거르는 일도 다반사. 배달을 마친 늦은 시간이 돼서야 간단하게 배를 채웁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분에 비해 좀 적게 벌긴 하는데 제가 많이 노력하는 만큼 벌리는 거니까 더 많이 노력을 해야죠.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바뀌면서 전라북도 생활업종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라북도 생활업종 100대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1년엔 전에 비해서 4.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통신 판매업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호프 전문점은 200여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들은 코로나19 이후의 거리두기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촉진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문화가 급속히 퍼지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행이 많아가지고요. 갑자기 아크릴이 제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가림막이에요. 식당이나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 사이사이에 가림막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필요로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이곳 역시 매출 감소로 힘든 고비를 겪어야만 했는데요. 이후 아크릴 가림막 주문이 늘어나면서 줄어들었던 매출이 다시 회복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크릴은 사실 여러 가지 가공 방법을 통해서 아크릴 완성품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주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알맞은 디자인을 하고 레이저 가공, CNC 가공, UV 프린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크릴의 완성품이 이루어집니다. 8명의 직원들이 손발을 맞춰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는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아크릴 가림막은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크릴은 가공 쪽에서 다양한 분야로 쓰고 있는데 비말 가림막이 개발이 되어서 코로나 방역의 한 분야로서 관공서, 민원실, 예를 들어 식당, 회의실 이런 분야에서 다 쓰이기 때문에 아크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서 사용되는 방역 관련 제품 또한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친 코로나19. 과연 영화계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트렌드가 많이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요. 공유 경제가 위축되고 구독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OTT 기반의 넷플릭스 등과 같은 신개념 유통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거 한 400 나온다. 밟아. 너 맨날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신중하게. 법 바뀌는 세상이 더 무서운 거다. 기다려. 얼마 안 걸려. 여러분의 새해는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극장 대신 온라인 동영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발맞춰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해피 뉴 이어는 극장과 온라인에서 동시 개봉하며 인기 영화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됐을까요? 한국 영화 이제 끝인가? 뭐 이런 우려들도 있었어요. 한국 영화들이 이전에 엄청 많이 제작이 됐고 제작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영화들이 코로나 때문에 관객들이 극장을 찾지 않으면서 되게 많이 개봉 못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 보니까 TV과 동시 개봉? 이게 되게 좋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죠. 코로나19로 영화 개봉이 미뤄지거나 제작사들이 OTT 플랫폼에서의 개봉을 선택하면서 극장가의 시계는 멈춘 지 오래. 시작하려면 연휴
때문에 OTT 플랫폼이 영화 산업을 위협한다는 걱정도 있지만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극장에서만 관객을 만나야 된다는 약간 고정관념?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깨졌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인과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OTT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만 봐도 2년 사이 23.6%나 상승했는데요. 코로나19 시기에 타인의 접촉 없이 안전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코로나19는 비단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문화계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역시 색다른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비대면 콘텐츠로 제작 예정인 뮤직무비의 한 장면을 지금 연습하는 중입니다.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영화와 음악, 공연이 합쳐진 뮤직무비는 관객들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비대면들이 많이 콘텐츠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의 운영 자체가 많이 힘든 상황이고 갈피를 잡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오랜 고심 끝에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한 뮤직무비. 관객과 마주하며 호흡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라도 그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주로 해왔던 것들은 공연이다 보니까 비대면 콘텐츠들로 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조금은 그래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산업 전반에도 지각 비연동을 가져왔습니다. 가상 공간에서의 그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온라인 쇼핑의 성장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이것이 AR, VR 산업을 기반으로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산업으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가상 공간에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는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까지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던 2년의 시간,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시간 속을 살고 있는데요. 이제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나 희망을 맞이할 일만 남았습니다. 요즘은 사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기다려봅니다. 코로나 시대가 2년 넘게 계속되고 또 비대면 생활 트렌드로 언택트 문화가 퍼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고통 속에서 살게 한 전염병과 바이러스와의 싸움, 안타깝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를 괴롭혀온 코로나19 확산세에 세계보건기구는 역사상 3번째로 팬데믹을 선언을 하는데요. 감염병 위기경보 가운데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한 팬데믹은 왜 하필 지금 우리에게 닥친 걸까요? 소상공인 다 죽는다! 영업자 철폐하라!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람도 국가도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닌지 모두의 외침이 거세집니다. The choice to take a vaccine, that's his own choice, and that's freedom, in my opinion. 가치의 충돌, 생존을 위한 몸부림. 그것은 어쩌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익숙하게 목격한 장면일 텐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미래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예병일 교수. 감염병과 인류는 생각보다 가깝게 공생해 왔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는 사실 공식 발표한 게 2019년 12월 31일에 중국에서 발표했고요. 이거보다 앞에 2015년에 메르스가 유명한데 그 다음에 2016년에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올림픽 직전에 이게 소두증, 그러니까 임신한 엄마한테서 아기가 태어나면 뇌가 작은데 이 IQ도 낮다 해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란 게 있었고요. 이제 그 앞에로 가면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1996에서 7년에 조류독감, 2003년에 사스, 뭐 이런 수많은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계속 지금 발견되고 있는 중입니다. 100년 넘게 인류를 괴롭혀온 감염병. 문제는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과 동물이 가까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숙주로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마구 전파가 되는데 밀림을 개척을 하고 나니까 야생동물하고 자꾸 만나게 되죠. 낙타를 데리고 가니까 메르스가 생기는 거고요. 동굴에 안 들어가면 되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박쥐를 만나게 되니까 뭐 에볼라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가까워진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이제 그 외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니까 교통 빨리 전파가 되고요. 통신,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알게 되니까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울 때 공장처럼 생긴 데서 닭이나 돼지를 키우다 보니 한 번에 널리 퍼질 가능성이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환경 변화, 이 온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모기가 지구상의 분포 범위가 넓어지면서 모기가 옮기는 병이 많아지고, 수백 년에 걸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돼가는 지구. 그로 인해 생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책임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몫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학자들이 바라보는 팬데믹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바이러스의 창궐 팬데믹은 사회적 붕괴의 암시죠. 사회적 붕괴라는 미래상을 대표하는 중의 요인이기도 하고, 얼리 워닝, 조기 경보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고, 이 사건이 벌어지면 사회적으로 매우 큰 변화,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저희가 경험한 게 뭐냐면 향후 20, 30년 뒤에 한국의 모습, 그러니까 인구가 확 줄었을 때, 청년층이 확 줄었을 때 그 미래의 모습을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줄었을 때 소상공인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감소할지를 사실 우리가 절절히 경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안전장치,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낼 것이냐는 논의가 매우 풍성해졌어요. 그런 것들의 논의가 활발해진 거는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예상보다 빨리 변화를 맞이했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그중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러온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은 새로운 트렌드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모여 살면서 생존과 즐거움을 나눴던 인간의 근원적인 그 생존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되고 덜 소비해야 되고 덜 생산해야 되고 덜 이동해야 된다는 것이 가능해져야 또 다른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데 이건 저탄소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 탄소 제로를 지향해야 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전 세계적 또 우리 사회적 욕구랑 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난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도농간 비균형 발전 그 다음에 수도권의 인구 집중 이런 것들이 뭐 재택근무라든지 또 비대면의 확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일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면 환경도 살릴 수 있고 또 내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감염병은 시대를 대표하는 전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14세기 패스트부터 백년 전쟁, 프랑스 혁명, 1차 세계대전까지 반복된 감염병의 나비 효과는 잔혹했습니다. 제일 역사를 많이 바꾼 거는 중세를 멸망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패스트죠. 패스트 때문에 하도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침 콜럼부스가 배를 타고 신대륙 발견하니까 배 타고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항해 시대 농업 중심의 중세는 끝나고 상업 중심의 근대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은 1918년 유행할 때 지식이 전혀 없었으니까 속절없이 당했고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는 100여 년 시간 지나는 동안에 의학 지식이 무지하게 축적이 돼서 전 세계가 합심해서 대항을 하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 감염병들이 많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조금 이렇게 과거랑 다르게 생각하는 감이 있는데 실제로 큰 차이 없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의 멈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너무 많이 바꿔놨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선 안 돼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다시 코로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마스크도 벗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근데 막연히 그렇게만 돌아가면 다시 코로나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만 지금과는 다른 과거였으면 좋겠어요. 성장이 아니라 이제 성숙의 시대로 가야 됩니다. 성장이 아닌 성숙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인데요. 만남과 어울림, 함께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겠지만 지금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와 정부, 시민사회가 하나 되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주위를 둘러본다면 분명 코로나19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을 넘어서 국가와 개인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단단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각 전북의 상황은 어떨까요? 전북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군산에 거주하는 62살 한국인 여성으로 전국적으로는 8번째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고요한 아침. 남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북의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13명의 부서원들이 시간에 쫓기듯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루 일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 회의 자료가 7시 반부터 8시 한 15분까지 도착을 하고 저희는 그 자료를 그 협업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8시 반에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8시 한 20분부터 시작되는 회의를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매일 100페이지가 넘는 회의 자료가 쏟아지는 아침. 벌써 2년째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환자라든지 대응 방안 같은 게 좀 적혀 있어요. 일단은 매일 아침에는 하고 그 중간에 수시 회의가 있을 때는 그때는 또 따로 출력을 해요. 곳곳에 쌓인 회의 자료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2년의 기록들이 사물함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숙직실을 방불케 하는 집무실. 익숙한 듯 자리 잡은 집게들이 오랜 사무실 생활을 대변해 주는데요. 이 방의 주인은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가족분들이 되게 걱정 많이 하시죠? 아니요. 저희 가족들은 뭐 그다지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제 일상이 되다 보니까요. 이해해 주리라는 믿음 하나로 가장의 자리는 잠시 내려놓고 전북의 방역 책임자로 살아온 지난 2년. 과중한 업무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방역은 사실 정책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 깊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게 다른 나라하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게 이제 다른 어떤 나라들하고 구분이 되는 내용인데요.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는 조금은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도 그 K-방역에 그 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납장을 가득 메운 상패들. 방역 최전선에 앞장섰던 그들의 노력이 한눈에 보입니다. 같은 시각 또다시 바빠진 사회재난과. 잠깐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 아침 일과가 여전히 반복되는 중입니다. 이곳은 매일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최로 화상회의가 열리는 곳입니다. 진행을 맡은 중수본 대외협력총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평균 확진자 수는 3,682명으로 그 전주에 평균 확진자 수인 4,745명에 비해 22% 감소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오미크론이 6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10% 내외 수준이나 높은 전파력으로 화상회의가 끝날 무렵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직원들은 오늘도 코로나19와의 전투에 나섭니다. 제 동료들이 저에게 인사말로 국장님, 저 다른 부서로 옮겨주세요. 저 역할 좀 줄여주세요.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년 넘게 제 동료들이 정말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다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 동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덜한 심적 부담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신다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이겨내자는 그런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는 말 한마디 해주신다면? 현재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통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요즘에는 방역 패스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함께 살자는 의미에서 지난 2년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민들도 힘드시겠지만 올해 하나도 조금만 견뎌주시고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저희는 철저한 업무의식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심하고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방역수칙은 생명수칙! 코로나 종식에 동참합시다! 파이팅! 지난 2년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무실과 현장에서 애쓰시는 방역 관계자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한결같은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살면서 수도 없이 만나게 되는 위기의 순간들, 우리는 늘 그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네, 하지만 누군가 내미는 따뜻한 응원과 관심 덕분에 세상 그 어떤 시련과 그리고 위기도 극복하게 되는데요. 덕분에 함께하는 즐거움은 물론 사람에 대한 소중함과 또 감사함까지 알게 됩니다. 올해 전북 도정을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견인불발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끝까지 굳세게 참아내어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인내도 혼자보다는 함께라면 더 좋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와 싸우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긴 전쟁도 언젠가 끝날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지 않을까요? 희망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는 오늘도 그 위험에 맞서고 있습니다. 구급 출동, 공동 후발 구급, 코로나 확진자 이동 출동까지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 위험과 맞닿은 이곳에도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분주하게 달려 도착한 곳은 구급차가 아닌 감염관리실, 방호복 착용을 위해서입니다. 상황이 걸리면은 빠른 출동을 위해 모든 과정을 1분 안에 맞춰서 출동을 나가야 됩니다. 확진자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 구급차는 밀폐 공간이기 때문에 에어컨도 히터도 켤 수 없는데요. 바람 하나 통하지 않는 방호복은 대원들에게 이중고나 다름없습니다. 재작년 화제가 된 한 장의 사진, 방호복을 입고 탈진한 구급대원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그때 업무를 다 마치고 본사에 들어왔는데 차에서 내린 다음에 그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늘에서 잠깐 주저앉아 있었는데 옆에서 훈련하고 있던 동료 구조대원이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다는 표시로 일어나서 V자를 손으로 그렸었는데 그게 사진이 찍히고 있는 장면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더운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그 말로 설명을 하기가 힘든데요. 여름철에는 거의 한 사우나에서 한 30분, 40분 있는 정도의 못 참을 정도의 더위가 발생을 합니다. 당장이라도 갑갑한 방호복을 벗어던지고 싶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요. 구급차 내부와 장비를 소독하는 일입니다. 환자들이 기침을 하거나 구급차 이송 중에 그런 환경이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이제
구급차 안에 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대원들의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내부 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확진자의 발이 되어주는 구급대.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발이 되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택치료팀입니다. 네, 선생님 이분은 지금 공고인이 한 분 계신데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성인 보고 하나 네, 체크할게요. 소아용은 옆으로 빼놓고 성인용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가검사 있고 오xygen 하나 더 있고.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가벼울 경우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성인용 보고 하나 나와요. 보고 하나. 재택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은 집에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력이 이제 없어질 때까지 이제 자택에서 재택치료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트랑 그리고 보호식품이랑 동거인 가족이 있다면 2차 감염이 되면 안 돼서 기타 이제 개인 보호가 이렇게 나갑니다. 열흘 분의 구호식품과 자가진단 키트 등을 챙겨 재택치료자에게로 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보건소 근무자 구민철인데요. 네. 저희 물품 놓고 나서 또 한 번 전화 드릴 건데 그때까지는 나오시면 안 되고요. 네, 선생님 지금 물품 문 앞에서 놓아드렸는데요. 5분 있다가 나와서 수령해 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 이곳에 있는 이들 역시 그날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전주의 한 종합병원.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만큼 의료진은 늘 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이곳 의료진들은 모니터 속 환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상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 불편 증상 중에 뭔가 있는데도 저희에게 알려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깝고도 먼 환자와의 거리를 좁혀주는 건 역시나 방호복. 의료진 역시 감염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뭐 쓴 거예요? 지금은 피 테스트라 해가지고 마스크가 제 얼굴에 잘 부착이 되고 잘 공기가 새어나거나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테스트를 확인한 거예요. 계속 혹시 차거나 그러시면은 이거 산소하고 계시는 거 다시 끼시면 되거든요. 예. 아니면은 여기 벨 누르시는 거 아시죠, 어머니? 예. 벨 한번 눌러주세요. 숨 차면은. 네. 증상이 호전되면서 퇴원을 앞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증상이 악화돼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이 한 분 전원 올 예정이셔가지고요. 지금 자리 정리하고 이제 기계랑도 괜찮은지 상태 확인이랑 다 지금 하고 있고요. 곧 환자분 오실 예정이세요. 기침은 아직도 조금씩 나요? 이런 식으로 자주 나왔는데 걸으니까? 언니 이따가 다시 올게요. 잠깐만 계셔요. 네. 다시 금방 올게요. 병원에 오기 전에는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이나 모든 여기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생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너무 친절하시고 이렇게 막 마음에 편안을 주고 잘 이렇게 환자를 편안하게 도와준 게 너무 고마워요. 눈물이 나게 고맙더라고요. 5kg에 달하는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보는 건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힘든 일.
하지만 격리돼 있는 환자가 믿을 수 있는 건 의료진밖에 없기에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마스크 자국이 다 벗었어요. 아, 마스크 자국이요? 네. 매번 나가지고 생각이 자국 나는 거 익숙한 것 같아요. 의료진의 수고로움 덕분에 격리병동의 밤은 온기로 가득합니다. 다음 날 보건소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깹니다. 일곱 시도 안 된 이른 시각부터 이곳 사람들은 업무로 분주한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말도 늦잠도 반납한 채 이른 출근을 계속하는 이유, 바로 역학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럼 확진자 그 명단인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확진자 명단을 보고 저희가 이제 개별로 다 출력을 한 거예요. 이날 집계된 전주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3명.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곤 있지만 방심할 수 없는데요. 확진 사실을 알리고 더 이상의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역학조사의 시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주시 보건소입니다. 예, 님 되시죠? 예, 선생님 어저께 코로나 검사하셨는데 지금 검사 결과가 양성 확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들 정보를 좀 조사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순간부터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 누굴 만났는지 어딜 갔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는데요. 간혹 조사 자체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확진되시면은 사실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별진료소로 검사 받으시러 가는 건 안 된다 했는데도 이제 부정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꽤 애를 먹었었죠. 저희 검사 결과를 좀 못 믿으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좀 설득하고 신뢰성을 이제 증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마주한 이가 또 한 명 있습니다. 30명짜리 집단 발생. 무슨 집단 발생? 다른 가게에서. 잠깐만, 30명 집단 발생은 나 처음 듣는데 지금? 서둘러 상황을 파악해 보는데요. 집단 발생 아니면 집단 발생 히읗초 없잖아요. 히읗으로 시작한 초. 30명? 네. 도청에서 30명하고 뭐하고 있어요? 언제 최근에?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긴박한 상황. 자료 드렸어요? 도청에서 집단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인원수라든지 확진자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파악을 좀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파악했던 숫자하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파악했던 숫자하고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이제 확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약간 이제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작업을 했던 거고요. 지금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한시름 났네요.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바람은 뭘까요? 오늘은 확진자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이제 뭐 검사 기관에서 보고를 받으면은 확진자들은 항상 이제 한 20명 가까이 나오고 언젠가는 줄어들겠죠. 좀 안타깝습니다. 계속 확진자들이 나와서. 예. 오늘도 재택 치료자에게로 향하는 고민철 씨. 그의 바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이제 대처하는 부분이니까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신 거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소방 공무원 및 각 관계 부처의 여러 인원들이 진짜 사력을 다해서 코로나19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시면 언젠간 이 사태가 종결될 테니까
국민들도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거기 안에서만 병실 안에 사실 갇혀 있는 거여서 많이 답답하고 할 텐데 그래도 뭐 의사나 간호사, 의료진을 믿고 잘 따라서 치료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각오가 바뀌었어요. 네네. 아니 솔직히 그냥 출근할 때는요 저희한테서 뭔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온 병원에 다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발 무사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오늘 하루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그런 심정으로 그냥 옵니다. 지난 2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음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 알게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건가요? 간단합니다. 늦잠 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벗고 환하게 웃으면서 식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9시, 10시까지 운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잠 좀 많이 자고 싶고 그리고 좀 여행 좀 떠나고 싶어요. 마스크 벗고 막 뛰어다니고 싶은데요. 외부 활동을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어요. 저도 제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요. 만세를 부를 것 같습니다. 코로나여 빨리 물러가라. 빠르게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빨리 일상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하루라도 빨리 그 밝은 웃음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